대한민국 노동시장 흑역사 20년 정규직 전환이 어디로 가는지 오늘 좀 다뤄볼 예정입니다. 이번 주에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3차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갈등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 앞서 들으신 대로 인천공항공사의 이 비정규직인 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이 노동부문에서의 강력한 개혁을 약속을 했습니다. 노동은 생명권과 직결되는 만큼 경기방송이 이 문재인 정부와 대한민국 노동시장을 좀 간략하게나마 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보도국의 오인환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이번 주에 공공부문에서 정규직 전환 실적을 내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부터 좀 짚고 가죠? 네, 이 고용노동부가 어제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예. 이 고용노동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 공공부문에서만 18만 5천 명, 그러니까 약 90% 정도가 이 정규직 전환됐다고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예. 이 공공부문에서 과연 몇 명이 전환이 되었고 또 어떠한 방식으로 채용되었는지를 상세하게 공개했습니다. 더불어 이 처우 개선 부분으로는 복지후생비를 지급하도록 해 다소 인상 효과가 있었다. 또 약 15%의 연간 임금 인상이 있었다고 자료를 냈습니다. 일단 정부 자료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자료에 대한 평가는 조금 생각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네, 앞서 들으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서 이 민간 부문까지 개선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공공부문에서는 양적으로 일부 성과가 있었다는 점은 분명한데요. 예. 그런데 이 수치를 놓고 해석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바로 2017년 기준 공공부문에서만 이 비정규직은 무려 41만 명에 달하기 때문인데요. 예. 그러니까 정부가 애초에 비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약 20만 명은 오히려 일자리를 잃거나 여전히 비정규직에 머무르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거에 따르면은 공공부문에서만 18만 5천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거는 90%가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걸 보면은 20만 명 정도로 잡았다는 얘기잖아요. 20만 명 정도로 대상자를 잡은 근데 거죠. 2017년 기준으로 비정규직을 보면 41만 명이었다 이런 얘기인 거고. 예. 그렇습니다. 애초에 출발점부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몇 점을 줘야 되는 건지는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뭐 성과도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 근데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는 좀 비정규직이 많이 줄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예, 저희가 그래서 이 통계청이 실시하고 있는 경제활동 인구조사 부가조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매년 발표하는 이 자료를 비교 분석해봤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글쎄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뭐 늘었을까 하는 의구심도 좀 들고 좀 줄지 않았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2011년과 2007년 그리고 또 2010년, 2018년 자료를 좀 살펴봤습니다. 이 비정규직의 총량을 보면 좀 상당합니다. 지난 2001년 8월 기준으로 국내 비정규직은 737만 명이었고요. 2007년 3월까지 879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0년에 828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기준 우리의 비정규직도 821만 명입니다. 사실 크게 나아진 것은 없고요. 넓게 보면 노동자 2명 가운데 1명이 비정규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제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뭐 저희가 이 시간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질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먼저 이 정규직 전환의 질적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 노동시장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좀 봐야 합니다. 이 불법 파견이라는 개념이 생긴 것이 2000년대 초반이고요. 이 당시 정부가 31개 업종에 대해서 사용자의 고용 유연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이 기업에게 면죄부를 줬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이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는데요. 이 업종을 제외한 분야에서까지 이 파견업체를 통해 고용한 후 지휘 감독하는 꼼수를 써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처우나 해고에 노출되어 왔던 것이 사실인데요. 이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이 불법 파견 노동자를 노동시장에서는 가장 열악한 분야로 꼽았습니다. 이 언론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비밀스러운 고용 형태를 지적하고 이 법적으로 이들의 지위를 확보하는 노력을 해왔는데요. 이 저희가 다뤘던 가운데 이 농협 하나로마트 사태, 또 이 현대기아차 문제 등도 이 구제적 문제를 끊임없이 지적한 이유기도 합니다.
그동안 이제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불법 파견이냐 아니냐 그런 문제를 법적으로 다투기도 했고 또 해결된 곳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KTX 승무원 문제나 이마트, 현대기아차 문제도 이게 같은 맥락인데 이제는 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큰 변화가 감지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큰 고민을 하고 있던 부분은 바로 이 불법 파견 문제였는데요. 예. 사실 불법 파견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이 법적 판결이 날 때까지는 최소 수년이 걸렸습니다. 예. 만약 이제 와서 법원이 사측의 잘못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개인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인 건데요. 예. 이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보면 이 정규직 전환 방식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2017년 7월에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내놓은 자료인데요. 이 세 가지인데 먼저 이 직접 고용 방식 그리고 자회사 방식, 이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는 방식을 내놓았는데 예. 이 부분에서는 공공기관들이 자회사 방식을 선택한 상태였습니다. 예. 저희가 한번 다뤘던 내용인 것 같은데 뭐 도로공사도 그렇고 그렇죠. 자회사 방식으로 하는 거. 예. 이 국내 대표 정수기 업계의 자회사 방식의 전환 문제도 이 방식 아니겠어요? 네, 이 청운하이스 문제를 저희가 좀 지적했었었는데요. 예. 이 자회사 방식 그러니까 이 파견 용역 근로자를 한데 모아서 이 자회사를 설립하는 겁니다. 예. 이 불법 파견으로 찬세례를 맞았던 대기업들이 이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이 법의 감시를 피해가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 정부가 이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을 오히려 이 독려하는 꼴이 돼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20년째 지속되온 불법 파견을 이제 공공부문이 답습하고 결국은 이렇게 봉합해 보겠다라고 하는 구상이 아닐란가 싶기도 하고요. 예, 어떻습니까? 네, 이 자회사 방식의 문제는 아시겠지만 이 전환 과정에서 이 사실상 일부 직원들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 이 나가야 하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예. 이 공공부문에서 정규직 전환 과정에 참여했던 한 전문가의 인터뷰를 들어보시죠. 안전장치가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민간의 용역이 그대로 그러니까 자회사가 우리 회사 비슷한 구조의 어떤 계열사 의미로 들어온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사실 그 기존 용역사에서 운영을 하던 조직 구조가 변한 게 거의 없고요. 네,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 이루어지던 어떤 일의 행태나 안전관리 행태나 이런 게 변한 게 없어요. 네, 또 이 사업주 또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이 자회사가 존폐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점도 취약점인데요. 예. 이 앞으로 이 조직 내 갈등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떤 조직 문화에 있어서도 사실 똑같은 전환자인데 누구는 자회사, 누구는 직고용 이렇게 좀 갈라지다 보니까 더 좀 서로를 무리짓는 내지는 벽을 좀 쌓아주는 그런 분위기가 좀 생겨버려서 물론 이제 과도기긴 하겠지만 조직 문화가 좀 더 빡빡해진 느낌이 있고요. 정부는 일단 이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자회사에 대한 감사 등을 진행해서 이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다는 것으로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 때문에 이 자회사 운영에 대한 감시가 절실한데 이 민간 차원에서 설립된 자회사를 이 과연 정부나 언론에서 이 감시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뭐 많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현대기아차의 불법 파견 문제를 또 저희가 꾸준히 지적해 왔고 뭐 예전에 직접 모셔서 얘기도 듣고 그랬었는데 새로운 소식이 최근에 있었잖아요. 예. 그 부분 한번 짚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도를 좀 꾸준히 했었는데요. 예. 이 현대기아차의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해서 이 검찰이 지난주 이 기소 의견으로 이 박한우 사장 등 임원 일부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고용노동부가 이 기아차 화성 공장에 대한 직접 고용 시정 명령을 내릴 계획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예. 이 대상은 한 860명 정도로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사측은 여기에서 600명 정도는 이미 정규직 전환을 마쳤다는 입장을 내놨고요. 예. 이 현재 또 노조 측은 이것이 아니고 대상자가 한 7,000명 정도에 달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어서 예. 올해 말이 현대기아차 불법 파견 문제의 갈등에 아마 정점에 서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해봤습니다. 노조 관계자입니다. 명백하게 차라리 여전히 재벌 봐주기를 하고 있다는 명백한 이 증거라고 오히려 생각합니다. 이미 법원에서조차 불법 파견이라고 판결을 내린 출구나 물류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은 법원의 재판 결과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으신 대로 이 법원 판결이 나온 상태인 만큼 기업들이 이 정부 권력이나 정치 권력, 이 법보다도 이 더 상위에 있다는 비판적인 생각까지 좀 해봤습니다. 예, 노동에 대한 가치가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좀 공정하지 못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왜 이런 현상이 유지된다고 보세요? 네, 저희가 이 여러 기업들을 취재하고 이 개선에까지 좀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예, 과연 걱정인 것은 인건비가 이 경영에 무리가 될 정도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실 한 가지는 분명히 여력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 지난해 기준 국내 사내 유보금이 1,100조 원에 이르고요. 이 가운데 저희가 지적해온 10대 대기업이 사내 유보금이 약 80%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연간 한 해 정부 살림이 400조 원이 채 되지 않아서 예. 기업들이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또 이 노동자들이 만든 대가를 기업의 소수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좀 고민해 볼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강도 높은 개혁을 통해서 이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한다. 예.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회사 노조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과정에 조금 시간이나 공을 좀 들이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고, 하지만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들 또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과정에 또 다른 차별적인 문화나 이 과정에서 뭐 다치거나 아니면 마음이 또 다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아직 이직 자체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직 자체가 많이 개선이 안 돼서 아직 또 옛날 그 영역 시절 하시던 그런 저기도 아직 못 버리고 계시고 정규직화 이제 정규직도 아니고 이게 정규직화가 된 건데 그분들이 어떤 그게 좀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은 숫자보다는 그 내용을 좀 중시 보셔서 이 사람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다는 거 그런 걸 좀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이죠. 네, 공정한 노동, 공정한 사회. 예, 특히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합법이 된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공공부문은 물론이고요, 이 민간 부문까지 철저한 좀 감시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